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배출하고 있는 이 탄소, 정말 줄이기 힘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탄소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화석 연료로 우리가 에너지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라스틱은 결국 석유화학 제품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 자체가 화석 연료에 중독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서 이 화석 연료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 탄소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탄소 중립 2050이라는 플랜을 짜서 탄소를 배출량을 과감하게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여기서 배출량 제로라는 건 순 배출량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덜 내뿜기도 하고 또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빨아들여서 흡수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로 아주 효율성 높게 탄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는 그런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데는 굉장히 많은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석 연료에 의존한 삶에서 화석 연료를 썼던 이유는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에너지고 굉장히 그 에너지가 꾸준하게 우리한테 꾸준한 에너지원으로서 우리 문명을 지탱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헐적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은 바람이 없거나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좋은 예로 작년에 캘리포니아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굉장히 태양광 의존도가 높았는데 갑자기 태양광이 작동을 안 해서 정전이 된 거죠. 엄청난 한파 속에서 사람들은 추위에 벌벌 떨어야 했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약 3천만 원을 받아든 가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그 설비를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설비를 증량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 봤자 어떤 그 에너지를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적절히 분배해 줄 수 있는 송전선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자유자재로 원할 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스마트 그리드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마트 그리드라는 기술, 즉 우리가 경제 발전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고속도로를 깔고 이렇게 모든 경제가 발전을 했듯이 어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기반해야 될 탄탄한 그 전력망, 그리고 전력을 사용하는 스마트한 전력 시스템,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설비 증량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화석 연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탈석탄 그리고 탈석유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여러 가지 기후변화 문제 이슈도 있지만 실제로 화석연료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석연료가 더 이상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 효율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온 게 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청동기라는 더 좋은 효율성을 지닌 도구가 개발됐기 때문이죠. 이 대전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탄소 중립만 너무 바라보고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든지 어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증량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균형 있게 수소 에너지를 통한 저장 장치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어떤 효율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기술들의 개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RE100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유럽에서 시작된 운동이고요. RE100이라는 것은 Renewable 100%,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100%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지 않는 기업과는 더 이상 무역도 하지 않겠고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카르텔 같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의 대전환을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됩니다. 당장의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더라도 그런 어떤 설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에 기업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물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이고, 내가 뭐 그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배출하지 않고 뭐 업사이클링 같은 어떤 재활용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물건들로 재탄생시켜서 뭔가 재활용한다든 그런 개념들 나 혼자 해봤자 우리 지구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티끌만큼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한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SNS, 굉장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개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이, 마인드가 제대로 잡힌 개인들이 뭐 뭉쳐서 예를 들어 ESG 펀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떤 친환경 펀드라든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그 펀드에 그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나 그 펀드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에게 뭐 친환경 정책을 입법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개인은 예전과 같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들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마인드셋, 그 마인드셋은 생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친환경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문제는 결국 온 국민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이해 당사자는 바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요즘은 많이 깨어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마인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기에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어떤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지만 조금씩 노력해 간다면 이러한 것들이 증폭작용으로서 개인, 기업, 정부가 증폭작용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온도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어떤 자연의 증폭작용이 중요했듯이, 다시 기후를 예전 기후로 되돌리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들의 합심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증폭작용이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서로 이루어질 때 다시 예전의 기후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